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채 가격이 진짜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미국채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지 상품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7,675원까지 거의, 와, 진짜 이 정도면 미국채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고 계실 텐데, 이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안 그래도 나스닥은 작년도에 한 30%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자를 많이 주긴 합니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미국채 관련돼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좀 손해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안전마진인 금리 기준으로 5%까지 천천히 매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만큼 좀 안정적으로 저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런 영상을 남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주봉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전저점을 뚫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저점은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7,327원 여기가 전전 저점인데 여기까지 한번 보고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요거 첫 번째는 TLT이고요. 두 번째는 TMF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채 ETF이죠. 2621 상품 요거도 많이 투자하시고 계시죠.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TL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TMF는 마이너스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262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예요. 요거 두 개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랑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좀 크죠. 거기에 따른 환해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TMF는 저는 사라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TMF는 마이너스 38%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스닥이 플러스 30% 정도였죠. 근데 TM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박탈감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TLT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때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요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가 큰데, 근데 저는 최근에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다시 8,055원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한 2% 정도밖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채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에서 한 20번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요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언제 영상을 남겼었는지 요거는 참고 삼아 지난 영상 날짜 기준으로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68, 5%. 참고로 요 금리 차트는 2011년도, 2020년도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요쯤 되면 좀 고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금리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영상의 요점일 것 같아요. 제가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은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완전히 기준금리 5%까지 천천히 매수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유효하긴 해요. 근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오늘 제 생각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1월 7일 기준으로 이게 장단기 금리에 대한 그 일드 커브입니다. RRP가 0레포 금리이고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4개월물, 그리고 20년물, 30년물 금리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과 2달 전
요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이었죠. 11월 5일 날 이제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단기물이 훨씬 더 금리가 컸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두 차트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요게 2개월 전에는 파란색 차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지금 2개월 후에는 단기물은 떨어지고 장기물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됐고요. 단기물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장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금 물가 상승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장기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위험자산인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고금리 상황이 워낙 많이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예측이 많았었죠. 고용도 많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많이 둔화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 많은 사람들이 10년물, 20년물, 장기물을 투자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워낙 좋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단기물의 대표 주자인 3개월물 그리고 중장기물의 대표 주자인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금리가 같이 올랐었어요. 쭉 같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보면 단기물만 떨어지고 장기물 금리는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보면 파란색은 3개월물 금리, 그리고 빨간색은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연두색은 미국의 10년물 금리 차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1990년도부터 해서 거의 지난 40년간? 한 35년간이죠. 35년간 금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움직임을 보시면 3개월물 금리랑 기준금리는 동일하게 움직여요. 떨어질 때 같이 움직이고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고 거의 진짜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년물 금리, 중장기물 금리는 단기금리랑 국채금리랑 그러니까 단기금리랑 기준금리랑 다르게 움직여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질 때는 같이 추세적으로는 같이 떨어지는 것도 맞고 오를 때는 같이 추세적으로 오를 때도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아니에요. 떨어질 때 조금 천천히 떨어지고 오를 때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보면 이때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물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떨어지고 그리고 오를 때도 거의 옆으로 기다시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는 아니다. 요거는 지난 35년간 금리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 장기물이 보통 그러니까 연두색이 빨간색이랑 파란색보다는 보통 금리가 높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해석인데 원래는 이게 되게 짧게 이렇게 있거든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높을 때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길어요. 요 기간이 거의 한 2년 정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또 우려해봐야 되는 상황은 제가 장기물이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단기물은 확 떨어지고 장기물은 천천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다가 이 금리 차이가 워낙 커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면 한 3%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단기물은 한 3% 금리고 1992년도 기준으로요. 근데 장기물은 한 6%, 한 5에서 7% 정도 사이로 움직이고 있죠. 요때도 보면 거의 한 3%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요때도 보면 한 3%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좀 붙었어요. 단기물이랑 장기물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를 봤을 때 물론 과거랑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그래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보는 거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만약에 과거처럼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단기물이랑 장기물도 과거처럼 3% 정도가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장기물 같은 경우는 장기물 같은 경우는 4.5%죠. 만약에 3% 차이가 나야 된다라 그러면 단기물이 1.5%까지 떨어지든 아니면 장기물이 지금
7.5%까지 오르든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물이 7.5%까지 오르면 요거는 그냥 망합니다. 장기물을 기준으로 해서 모기채 금리도 움직이는데, 만약에 장기물이 7.5%까지 오른다, 미국 부동산 시장 그냥 제2의 리먼 사태가 다시 나타나겠죠. 그래서 장기물이 7.5%까지 오를 확률은 좀 적고, 장기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르거나 아니면 몇 프로 횡보하거나 단기물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석을 했을 때는 보면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결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참고삼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참고삼아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5년간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 특히나 금리가 떨어졌을 때 한 3% 정도 차이가 나타나게 됐는데, 근데 지금 4.5% 기준금리인데 요게 1.5%까지 떨어질라 그러면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요거를 보면 최근에 12월 18일날 FOMC 전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24년도가 4.5% 기준금리가 됐었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4%까지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요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 대비해서는 그나마 선방을 한 거예요. 시장의 예측치는 올해 말까지 1%가 아니고 한 번만 금리 인하, 0.25%만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4.25%까지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페드 의원들은 양반입니다. 4%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1.5%는 요 점도표에도 없어요. 2016년도에는 3.5%, 그리고 2017년도에는 3.25%, 그리고 롱걸론 더 긴 시간 동안은 많이 떨어져 봤자 3% 정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 떨어지더라도 3%면 앞으로 요게 보면 3%면 어디죠? 여기까지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요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미국채를 손절하거나 이런 거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뭐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예금 대신에 이자를 받는데 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됐습니다. 원래 금리 역전이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보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됐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1990년도, 91년도 이때는 소련 붕괴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도 코로나,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91년도, 2001년도, 그리고 2008년도, 2010년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GDP 경제 성장률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견조해요. 그래서 절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말은 금리를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GDP가 왜 이렇게 좋냐? 미국의 서비스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잘 안 떨어져요. 2001년도 그리고 2008년도 2010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들 AI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만큼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받쳐주고 경제 성장률도 받쳐주고,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같은 경우도
1991년도, 2001년도, 2008년도, 그리고 2010년도 미국의 장단기금 역전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올랐었거든요, 실업률이. 근데 지금도 물론 좀 오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과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오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뭐 CPI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 2.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한 3.5%죠. 3.5%라는 거는 지금 2%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한 2%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잘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냐? 주거비가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주거비는 지금 한 5%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요게 조금 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중에서 어디가 잘 안 떨어지고 있냐? 요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쉘터 중에서 OER이라고 하는 게 있죠. 4.9%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물론 높기는 해요. 근데 제가 OER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OER이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집에 사는 거 말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 사는 거 대신에 요거를 임대를 주게 됐을 때 얼마나 받을 것이냐, 요 가상의 물가 같은 경우가 OER이라고 하는 겁니다. 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 그러니까 오너, 집주인 입장에서 등가 임대료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임대를 줬을 때 얼마나 돈을 받을 것이냐, 요걸 가상적으로 물가가 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근데 이 OER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보면 가중치가 27%예요. 미국에서 서비스업 물가 지수가 차지하고 있는 가중치가 61%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가 36.6%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OER이 2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보신 것처럼 모터 비클 인슈런스, 자동차 보험료도 한 12.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중치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OER 같은 경우는 27% 차지하고 있어요. 요게 4.9%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업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도 최근에는 0.3, 0.4, 0.2, 0.2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걸 0.4나 0.3이나 0.2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야 1년 기준으로는 한 2% 정도의 물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최근에는 집값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그래도 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주거비는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뭐 멀티패밀리나 아니면 리테일 이런 쪽의 연체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연체율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안 좋아요. 그래서 주거비는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금리 입장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지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조금 더 여러 경제 지표를 보시면,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규 주택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택의 판매량,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은 미국에서의 부동산 착공 건수입니다. 1990년도부터 해서 보면 지난 35년간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이 움직여요. 당연히 부동산을 착공을 해야 그리고 이 부동산을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 수치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죠. 과거 2008년도, 그리고 1990년도, 그리고 1995년도, 2000년도 요때 대비해서는, 그리고 2010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거는 첫 번째가 미국에서 착공되는 착공 부동산 건수이고, 두 번째 이게 빨간색이 미국에서 판매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주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보면 1990년도부터 해서 이 시차가 좀 있어요. 파란색이 먼저 움직입니다. 거의 1년 먼저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먼저 지어야 1년 후에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을 수가 있겠죠. 보면 이게 1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데, 근데 이것도 최근에 보면 동일하게 움직이기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가 확실히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거비가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좀 끈적끈적하다라고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말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떨어지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주거비랑 그리고 뭐 물가랑 고용보다 조금 더 최근 들어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뭐 반이민자 정책, 그리고 관세 올리겠다, 그리고 감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게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를 자극한다라는 거는 금리를 잘 안 떨어뜨린다라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감세를 하게 되면 이 감세에 대한 부분을 물론 관세로서 이렇게 뭐 충족을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그 대신에서 국채를 많이 찍어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요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트럼프가 뭐 관세 전쟁을 포문했고, 멕시코랑 캐나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희토류 그리고 광물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90%를 장악한 리튬 산철, 양극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요즘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가 독자 노선이에요.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그래도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제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중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때리고, 미국에서 뭐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브릭스 막 이런 쪽에서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뭐 싸우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은 그쪽에서 홍해로 지나가는 그쪽에서 뭐 계속 총을 쏴대고 있고 그쪽으로 못 지나가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파나마 운하 뭐 운행 못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물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금리가 좀 쉽게 떨어지는 게 어렵다라는 게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결론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과거 보면 한 3% 정도까지 차이가 났는데, 근데 지금은 좀 그렇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